네, 마포 동네 책방 페스티벌에 초대 가수로 소개된 싱어송라이터 양창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리자 작가님 토크하시기 전에 이렇게 노래를 몇 곡 부르러 올라왔고요. 이제 제 노래들 중에서 이응미응 이응 기억이라는 곡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겠지만 나 오늘 그대를 생각했죠. 이러지 않으려 했었는데 생각이 어디 생각처럼 되나요? 이제는 헤어진 그대지만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가만히 하루를 보내다가도 불쑥 뜬금없이 떠오르는 그대 웃는 얼굴, 귀여워지는 표정, 살며시 들리는 웃음소리까지 이제는 그대가 나의 곁에 없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만일 그대 곁에 딴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속이 뒤집혀요. 생각만 해도 난 열불이 뻗쳐요. 그대가 할 리가 없겠지만 나 어젯밤 그대 꿈을 꿨죠. 우리가 함께 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나는 기뻤다 슬퍼요. 나는 행복했다가 우울해져요. 그대도 가끔은 내 생각하나요? 난 이제 감사합니다. 이응미응 이응 기억이란 노래였습니다. 네, 갑자기 여름이 끝난 줄 알았는데 29도 30도 돼가지고 막 습해져서 잠깐 여름을 떠올랐는데 실내라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제 조명이 양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다가 막 땀이 막 반짝반짝할 것 같아. 공연 발미. 그런데 열심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밤워크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제 되게 몇 년 전에 이제 한강 쪽을 그냥 밤에 하염없이 그냥 계속 그냥 걸었던 밤이 있었어요. 그날 흥얼거리다가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그런 모습들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긴 밤을 걸어가고 있어. 난
긴 밤을 노래하고 있어. 난 긴 밤을 홀로 걸어가고 있어. 난 지친 맘을 가눌 수가 없어. 어디든 나를 보내야만 했어. 달빛에 몸을 담가 흘러가고 있어.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많은데 하지 못한 채 흘러만 가는데 내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닌데 그저 내가 보고플 뿐인데 난 긴 밤을 걸어가고 있어. 난 긴 밤을 노래하고 있어. 난 긴 밤을 걸어 내게 가고 있어. 난 긴 밤을 걸어가고 있어. 난 긴 밤을 노래하고 있어. 난 긴 밤을 걸어 내게 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바모크였습니다. 네. 네, 이 다음에 준비한 곡은요 5am이라는 곡이고요. 이것 또한 이제 새벽 5시 즈음에 만든 노래여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무렵에 비 내리는 거리를 보며 담배 한 개를 피우다 지나간 사람을 생각한다. 좋았던 일들이 생각나 미소를 지었다가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 기타를 잡고 노래를 만든다. 노래를 부른다. 그댄 지금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다 들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꿈꾼다. 행복을 꿈꾼다. 행복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5am이란 곡이었습니다. 계절엔 맞지 않지만 겨울비라는 노래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린 게 약속해 나갈 길이 걱정됐었지. 눈이 온다던 일기예본 거짓말쟁이 하늘에선 뚝뚝 비가 내리네. 눈이 왔음 좋겠다고 입술을 비죽인 너. 우산을 펼쳐든 내 팔 안으로 들어와. 차가운 겨울 공기에 붉어진 내 시린 손을 잡고 걸었지. 겨울비 내리던 길을. 우산 하나를 둘이 쓰려니 자리는 당연히 좁을 수밖에. 비를 맞는 걸 싫어하는 넌 내 곁으로 몸을 붙여 함께 비를 피하지. 한 번도 같이 눈을 맞은 적 없던 우리. 나 역시 눈을 좋아하지만 차가운 겨울 공기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던 우산 속 겨울비 내리던 날.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 겨울과
함께 떠나갔지만 시간이 흘러 계절은 돌아와 다시 비가 내려도 떠나간 사람은 오질 않네. 남겨진 추억만이 내리네. 감사합니다. 겨울비란 노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대 가수 싱어송라이터 양창근이었고요. 네, 노래 마지막 곡 부르고 저도 뒤로 가서 이제 같이 작가님 토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제 노래로 어떤 또 이미지가 떠오르고 모습들이 상상이 간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바람이란 노래 하겠습니다. 어제는 잠 오늘은 해 파란 하늘 높은 구름 어지럽게 떠나는 새 괜스레 빛나는 웃음 매일같이 반복해도 사실은 다 다른 하루 있다가 또 사라지면 애틋함도 지겨워져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면 무얼 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 그리고 마을 공동체 라디오인 마포 FM에서 주관하고 진행하는 마포 책방 페스티벌의 행사의 일환으로 오늘 세 번째 북토크 시간인데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라서 저희가 엑기스를 모셨습니다. 네. 안니타 작가님 자리해 주셨고요. 박수를 크게 주시고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도 할 거니까 네, 제가 신호 주면 박수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넘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자 그러면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니타입니다. 날씨가 오늘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꿉꿉하고 덥고 한데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다고 해서 최대한 저도 뭐 궁금증이라든지 질문에 대답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땀이 많아가지고 혹시 진행을 하다가 이 조명 때문에 막 얼굴에 땀이 흐를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 그쵸. 어차피
저쪽으로 안 찍고 이쪽으로 주로 찍으니까 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작가님 그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네. 저는 제가 직접 이제 글을 쓰고 있고, 글을 쓴 걸 퇴고하고 편집하고, 뭐, 책 디자인도 직접 해서 이 한 권의 이제 책이라는 물성으로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혼자 다 지금 해 가고 있고요. 책은 꾸준히 쉬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이 좀 많은 것 같고, 어떤 책을 읽고 오셨는지 되게 저도 궁금하긴 한데,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첫 책은 이별의 사학지대라는 첫 책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큰 기대 없이 시작을 했었고, 아무래도 책입니다. 예, 첫 책이다 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굉장히 간절하게 글을 썼었는데, 정말 기대치 않게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이제 두 번째 책 사라지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그 첫 책이 나온 게 몇 년 정도 된 거죠? 2017년도 요맘때 제가 쓰고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글 쓴 지는 오래됐는데 사실 책 나온 지는 예, 생각해 예. 보면 얼마 안 된 예,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좀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와 여러 어떤 매체에서 글을 계속 써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몇몇 분들이 제가 쓴 거를 보고 이건 어느 책에 있는 구절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책으로 내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때 이제 내가 책을 써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딱 나는 순간 몇 개월 만에 바로 책을 집중해서 썼던 것 같아요. 예. 약간 제가 리타 작가를 안 지가 벌써 이제 6년째인데 스스로 그렇죠. 예. 이 친구가 그 되게 보기는 여리여리한데 추진력이 강해서 본인 마음 먹으면은 금방금방 해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 책도 그렇게 사실 이 책은 리뉴얼된 책이죠. 따지고 보면 예, 예. 앞에 약간 빨간색 표지로 첫 번째 예, 예, 책이 맞아요. 나왔었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두 번째 예. 책은 어떤 거였나요? 두 번째 책은 사라지는 이제 책을 썼고요. 그해 이제 여기 없습니다. 세 권의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름에 쓴 게 구겨진 편지는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책이고, 바로 작업을 해서 세 번째 쓴 게 이제 모든 계절이 유서였다. 예, 그게 2018년도에 책을 썼어요. 몇 예. 책입니다. 원래 안리타 작가가 이렇게 말이 빠르지가 않은데 저한테 아까 저희 시간 몇 시간 정도 주어져요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했더니 그럼 오늘 말 빨리 해야 되겠다 정말 이러더라고요. 랩처럼 해야 되겠다. 최대한 많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조금 빨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게 네 번째 책인 모든 계절이 유서였다라는 책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책을 쓰면서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쓸 수 있겠다. 나한테 뭔가 이야깃거리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서부터 책의 이제 판형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맞췄던 것 같아요. 똑같은 판형으로 이제 계속 내겠다. 책장을 한번 꽉 채워보겠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책이 이제 우리가 우리기 전에, 사랑이 사랑이기 전에가 동시에 나왔어요. 요 책입니다. 예. 이 책을 쓰는 동안은 제가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새 작업하고 늘 그랬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이제 미술학원을 운영했었어요. 예, 전공이 원래 미술 쪽이었었고,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몇 년 새 몸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했던 그러니까 거. 미술학원 원장님이셨거든요. 예, 원장님인데 혼자 이제 강의도 하시고 뭔가 경영도 하시고 그러면서 글을 썼죠. 예. 그때는 제일 힘들 때, 제일 힘들어할 때. 그때 진짜 엄청 힘들어했었어요. 예, 그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이기 전에 책이 너무 되게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활동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꽤 많이 팔렸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네. 뭐 제세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러면 이 정도면은 미술학원을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네, 고민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조금 용기를 내서 네, 불 안 났어요. 네, 여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술학원을 그만두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책 작업을 해서 나온 게 그 다음에 리타의 정원.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게 잠들지 않는 세계라는 책이 또 있어요. 지금 절판이 됐는데 그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책이 쓸 수 없는 문장들. 한때는 내게 삶이었던 이렇게 예, 이렇게 책을 책. 썼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지금까지 쓴 책에 대해서 아주 빨리 말했는데 이쯤에서 사실 살짝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책방에서도 책을 내는데 리타 작가님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거의 한 반 정도의 분량을 혼자 맡고 있는 언젠가 울 다시라는 여행기도 있습니다. 그쵸. 제가 사실은 글을 쓰고 있지만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거의 뭐 10년 이상을 통틀어서 아예 해외에서 지냈거든요. 50 몇 개국을 여행이 아니라 그냥 살고 올 정도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의뢰를 주실 때 여행에 대한 걸 써보자 했을 때 이거야말로 제가 진짜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이다 해서 썼던 책이고, 사실 제 모든 책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글이 제일 좋아요. 예, 이 책도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리타 작가의 글과는 조금 다른 글이 실려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긴 문장으로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운 이야기와 말투로 다가갈 수 있는 책이라서 예. 안 읽어보신 분이면 한 번쯤 읽어주면 좋겠고 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작가님이 지금까지 써온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러면 저희가 약속드린 소개와 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되게 짧게 끝났죠? 근데 꽤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를 한번 다 해보려고 해요. 예. 원래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하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보는 순간 나는 이 질문 전체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 담긴 질문들에 대한 답변 위주로 지금부터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혹시나 저희가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 와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생겼다면은 메모를 해놓으셔도 좋고 생각을 해놓으셔도 좋은데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았을 때 제가 여러분께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지고요. 아주 비슷한 질문도 많고 사실 조금 대답하기 엄청 곤란한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또 개인차가 있으니까 작가님이 뭔가 대답이 어려우면 마치 대답처럼 해가지고 다른 얘기 하셔도 제가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차례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차를 마시는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하루키 작가처럼 달리기를 하며 글을 쓰시는지, 작가님의 글을 쓰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을 막 쥐어짜야지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다 최대한 비운 상태로 뭔가가 이제 영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산책을 뭐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5시간씩 산책을 해요. 그러니까 글을 써야지 하고 뭐 작업을 해야지 하는 압박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그냥 계속 뭐 멍하니 산책을 하는데 그때 바라보는 풍경들이 훅 하고 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산책길에서 최대한 그 잡생각들을 계속 날리고 그 생각에는 잡생각도 있고 뭐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하지만 이게 긍정적인 사고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기보다는 좀 생각 없음을 좀 깊이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하는 음식이나 차가 있나요? 좋아하는 음식
그쵸. 제가 먹는 거를 제일 못하고 있고요. 예, 제 인생의 숙제기도 하고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음식이고, 그냥, 그냥 배고플 때 뭐 사료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예, 먹는 걸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 시간도 뭐,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음식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식탐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다 잘 먹어요. 차려져 있을 때. 제 스스로는 잘 안 먹고. 좋아하는 차는 루이보스 차라고, 예, 그걸 항상 그냥 물처럼 꾸준히 계속 마시기도 하는데, 더울 때는 차도 잘 안 마시고, 이온 음료 대신 계속 마시고, 커피 좋아하고요.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가님께 글이 주는 힘 혹은 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글이 갖는 의미. 와, 예. 글이 갖는 의미. 음, 질문이 왜 이렇게 그치? 철학적이고. 그럼 좀 잠시 생각할 동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해지거나 닿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책을 통해서요. 사실 책을 쓰기 전까지는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고민들이 저만의 고민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 저만 이상하지? 왜 나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이게 되게 불필요한 망상인가? 누구한테 드러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하게 글을 쓰고 나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 문장 속에서 너무 비슷한 어떤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비슷하구나. 정말 사람이 이게 속 마음은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외로운 인생은 아니구나. 예. 저마다 말을 못할 뿐,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비슷한 무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예, 예. 내 글을 보고 똑같이 공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쵸.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내면에 다 가지고 있는데 표현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엄청 마이너 성향이 강한 글을 쓰고 있었고 아무도 공감받지 못하는 글을 쓴다 생각했는데 책이 엄청 많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 보면은 또 공감했다는 DM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보면서 잘 하고 있구나. 다행이다. 더 뭔가 대변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약간 작가님 지금 책 팔리는 수량이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이 팔려야 되고요. 계속 많이 팔린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그만큼 많이 팔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강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정도 팔리고 있다. 조금 더 잘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책 중간중간에 독일어로 표기된 문장이 있는데 독일어로 표기하는 이유가 있는지 독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처음에 이제 책을 계속 꾸준히 쓰자 했을 때는 독일어로도 쓰고 또 독일 번역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계기가 있다면 제가 할 줄 아는 언어가 독일어이기도 하고 독일에서 7년, 8년 정도 그래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들어와서 이제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공부를 하셨죠? 미술 쪽이요. 네, 계속 미술 쪽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지 디자인 할 때 독일어를 영어랑 다르게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그림 같고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이 또 제 글과도 비슷하고 저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 애써 그거를 번역해보고 찾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는, 예.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표지에 독일어는 부제로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 사실 이 책의 전반적인 큰 그 주제는 한글 제목보단 독일어가 더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예, 한글 제목은 조금 더 인상 깊은 제목으로 붙였고, 가장 적합한 건 독일 제목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냥 한국어를 독일어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예, 다른 독일어를 의미, 굳이 한국어로 옮긴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이거는 이제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이기 이전에라는 책 제목이지만 독일어로는 아 인간이라서 약간 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서 약간 이런 한탄과 점점점점 이런 의미를 담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갈등을 느끼고 있구나. 좀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모든 책들이 좀 그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리타의 정원이라는 책이고 제 내면의 정원을 표현하고 싶어서 사실 리타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나올 뻔했어요. 이 책이. 예. 근데 제가 이 책 작업했을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뭔가 뭐 죽지 않을까 싶을 만큼 나 이러다가 이게 마지막으로 쓰고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있지만 건강하게 그 당시에는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쇄 직전에 유서라는 제목을 꼭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절이 유서였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 유서라는 말을 꼭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이렇게 썼고 리타의 정원이라는 제목은 미련이 계속 남아 있다가 이후에 이제 예, 디자이니움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책 제목 본격적으로 리타의 정원이라는 제목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리뉴얼된 새로운 책인데 이제 최근에 리뉴얼돼서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네, 리타의 정원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모든 계절이 유서였다를 쓸 때 당시만 해도 사실 그 내가 글을 너무 좋아하고 글로 이렇게 내 삶을 영위하고 싶지만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라서 그렇죠. 네. 더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서라는 단어를 쓰셨고 네, 맞아요. 첫 책에도 여기 독일어가 있는데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독일어가 이것도 살짝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별의 사각지대. 이 첫 책 썼을 때는 제가 무명인이었고 익명인이었고 아무도 인정해주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그냥 혼자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익명의 어떤 고독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처절하게 썼던 것 같아요. 지금과는 굉장히 입장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글의 뭐 주제도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태에 썼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제가 이 삶 속에 이렇게 간절히 살아있다라는 외침에 가까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썼고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제가 제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글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 제목은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별. 이런 제목이에요. 이건 처음 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주, 나의 별이라는 독일어를 뒤에 살짝 써놨습니다. 사실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히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도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중요한 것 같고 여기 보면 아까 이제 한 7년 정도 이렇게 독일에서 미술 관련된 유학을 하실 만큼 되게 길게 미술 관련된 그런 작업을 하시다가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림을 꽤 오래 했어요. 예고도 계속 나오고 미대를 한국에서 졸업하고 해외에서 이제 또 미술 유학까지 갈 정도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그냥 미술과 전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독일에 가서 지내면서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어쩌다 보니까 그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 길이 맞나?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살다가 이게 첫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림을 하지? 그 순간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 방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뭐
결론은 잘 찾지는 못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다. 예, 그렇게 오래 공부를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뭐 유명이고 뭐고 명예고 사실 다 필요 없고 쥐죽은 듯이 그냥 행복하게 혼자 소리 소문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귀촌을 해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농사를 짓고 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또 다시 느낀 게 저는 습관적으로 오래전부터 너무 표현을 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림을 당장 하지는 못할지언정 와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계속 표현을 해왔었고 근데 가장 손쉬운 이제 재료가 글이었던 것 같아요. 뭐 화방에서 다시 그림을 시작해야지 해서 물감 몇 개를 들었다가 너무 비싸서 고스란히 다시 내려놓고 오기를 반복했었고 글은 핸드폰만 있어도 되고 그냥 노트 하나만 있어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림을 그리듯이 글을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글은 뭐 어려운 요소가 하나도 없다.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글은 써왔던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비슷한 질문이 약간 엮여서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글이 잘 안 써질 때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방향으로 시도해 보시나요? 아니면 기존의 방향성에서 좀 더 이어나가면서 고민해 보시나요? 근데 어떻게 하시나요?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글이 안 써진다는 걸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게 슬럼프가 좀 길긴 했었는데 사실 계속 슬럼프 상태로 그 작업을 해오긴 했었거든요. 더 나아가야 되는데 더 도약해야 되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혼자 꽁하게 작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슬럼프였어요, 사실.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다 풀린 것 같아요. 풀리자마자 뭔가 너무 잘 써지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제가 뭔가를 꼭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서.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더 잘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많은 독자분들이 생기면서부터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컸어요. 신작이 또 나올 텐데 뭐 그 전 글과 뭐 비슷하라거나 그 전 글보다 별로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압박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올해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다시 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많은 사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미련을 버리고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슬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그쵸. 많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근데 당연히 안 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고 받아들이고 슬럼프 때는 조금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걸 지속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꾸준히 계속 이제 아예 포기를 하고 넋놓고 살라는 건 아니고 꾸준히 어떤 그 의지를 갖고만 있으면 약간 꾸준히 계속한다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망원에 있는 갑자기 네, 네. 네, 가가 77페이지라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명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많은 작가님들을 만나는데 작가님들을 만날 때 특히나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두 번째 책을 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첫 번째 책을 내고 그 책을 더 이상 내지 않는 분들이 제 생각에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책을 내는 사람들은 많은데 계속 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하는 것보다 사실 계속하는 게 조금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계속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방금 제가 작가님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신을 약간 가둬가지고 좀 잘하지 못하는 슬럼프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포머 징크스처럼 첫 번째 책을 내고 두 번째 책을 내기까지 자기가 더 좋은 책을 내야 된다는 이런 강박감에 맞아요, 시달리다 맞아요. 보면 두 번째 책을 결국 못 내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두 번째 책을 처음부터 안 내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많지만 그거보다 두 번째 책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계속하는 거 요거를 잘 못해서 못 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작가님이 뭔가 계속하는 거 그냥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독자분들의 기대치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신경 쓰다 보면 제 스스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쓸 수 있지. 그냥 다음 책은 뭐 망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다음이 있잖아. 그 마음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올해 계속 다른 작가들도 보고 지속을 해보다 보니까 사실 글을 잘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거. 예.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글이야 실력으로 쓸 수 있지만 정신력이 제일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들 손을 놓기도 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이제 항상 결정의 순간 저는 포기해야지 맘 먹고도 그 다음 책 이후에 생각하자. 그래서 버텨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좋다는 것도 사실 상대적인 거라서 네,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제가 되게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책이 정말 인생의 책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책을 냈는데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이것도 많이 내보면은 겪을 수 있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맞습니다. 혹시 닮고 싶은 혹은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작가는 이제 페르난도 페소아 불안해서라는 책을 가장 좋아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글이에요. 네, 베르난도 페소아 불안해서 예. 메모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두운 글인데 제가 이제 제 글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작가인 것 같아요. 어두워도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구나. 예, 이런 글을 쓰면서도 굉장히 파급력이 있구나. 너무 강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작가님 글도 사실 밝다기보다는 약간 어둠에 가깝긴 한데 예. 그렇다고 또 한없이 어둡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항상 희망을 얘기하니까. 제가 썼을 당시만 해도 사실 어둡다는 건 굉장히 좀 터부라고 해야 되나? 좋지 않은 면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통념 아래서는 어떤 어두움을 내비친다는 거는 금기사항 같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은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마음에 그게 있는데 말로 꺼내지 않고 살아온 거죠. 그냥 마스크로 정말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은 막 곪고 있고 근데 그걸 제가 표현을 하는 순간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나는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네, 좀 용기를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일단은 조금 덜 비슷한 거 중에 글 잘 쓰는 방법. 없어요. 그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스스로도 굉장히 못 쓴다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도 너무 못 쓰고 넘어야 될 벽이 많아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모든 작가들이 다 못 쓰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끔 잘 쓰는 글 보면 되게 자괴감 들거든요.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 사람은? 되게 젊은 나이에?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그런 글을 봐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지만 한편에는 인간의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어떤 로봇이나 다른 인간이 아닌 더 뛰어난 종의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포기를 하겠지만, 모든 뭐 천재적인 발명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사실 인간이 다 한 거잖아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계속하면 그래도 나도 인간인데 발전하진 않을까?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가가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왜냐면 잘 쓰는 사람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계속 쓰니까 더 잘 쓸 거 아니에요. 잘 쓴 사람들은. 그럼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3시간, 하루에 3시간을 쓰면 저는 6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재능이 너무 없다 생각을 해요. 재능이 아예 없는데 노력을 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어떤 문장에 다가가기까지 그냥 시도하는 삶인 것 같아요. 뭐 일상 속에서 다른 거 하는 거 없이 작업만 하고 사니까 작업하고 산책. 예. 그럼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조금 더 가져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작가님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루틴이 너무 심플해요. 일어나서 강아지랑 산책을 해요. 몇 시쯤 일어나시죠? 11시, 12시쯤 일어나서 늦지막히 일어나서 커피 하나 타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산책을 하면 한 2-3시간 있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뭐 책을 본다거나 작업을 좀 해볼까 하다 보면 또 저녁 산책 시간. 2-3시간 또 산책을 하고 오면은 뭐 동네 분들하고 수다 떨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저녁 10시. 저녁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밤이가 자려고 해요. 저희 강아지거든요. 밤이 재우면 이제 새벽 아침이 될 때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요. 그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퇴고를 할 수도 있는 시간이고 집중해서 제가 뭔가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새벽 시간. 강아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을 좀 주로 활용해서 주로 그냥 어둠 속에서 멍 때려요. 이건 뭐지? 삶이 뭘까? 인류는 뭘까? 이런 고민을 막 하다 보면 뭐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 그냥 그렇게 살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친구들 만나서 뭐 맛집을 간다거나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오랫동안 지켜봐 왔지만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스님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산에 들어가서. 이게 제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다른 궁금한 것도 없어요. 뭐 사람에 대한 궁금한 것도 없고 이 삶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오로지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그냥 절에 들어가서 수행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굳이 안 들어가도 네, 현실 속에서 현실 기반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에 비해서 사실 진짜 글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예, 맞아요. 아까 농사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예. 농사를 어디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농사를 하셨는지. 뭔가 그래서 제가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행복하고 싶었어요.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마음이 컸고 내가 뭘 추구를 하면서 사는 건가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지리산 섬진강이 흐르는 지리산 이제 강가에 있는 마을 작은 마을에서 감농사 지으면서 4년 정도를 TV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는 아예 그냥 세상과 단절된 그 상태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엄청 고생도 많이 했는데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살았어요. 이 도시의 생활과 다르게 그냥 아무 방해도 없는 저만의 시간을 살 수 없거든요. 사실 살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질문이 2개 정도만 더 하면 질문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네. 영감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 영감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나 네. 거의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일단 한번 읽어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 궁금합니다.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작가님 글의 원천과 영감이 궁금해요. 안니타 작가님의 문장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나요? 요건 좀 기네요. 최근에는 사진, 글, 영상 등을 통해 얻은 정보와 지식을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보고 이를 또다시 타인과 나누는 것이 뒤에 잘렸고요. 특히 작가님의 책과 글을 읽으며 일상 곳곳에서 스스로 질문을 건네기도 하고
사유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감상이고요. 마지막 질문. 이처럼 작가님께도 영감을 주는 대상이나 주제 등이 궁금합니다. 결국 영감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네. 네, 요거는 조금 길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길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감이 도처에 모든 것에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한데 그것도 힘듦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흥미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고 제 이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타인이고 모든 사물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에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거리를 걷다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너무 질문이 스스로도 많고 매번 주제와 화두가 계속 바뀌는데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혼자 계속 고민하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번뜩일 때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번뜩이긴 한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이걸 만약에 글로 쓴다면 타인을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추상적인 상태. 이게 구체적일 때까지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 때까지 책을 본다거나 뭔가 많은 요소들을 참고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해서 그 비어있는 그 틈새를 다 조립해 나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의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요즘에 뭐 스토리에 계속 올리는데 한때는 또 시대라는 말에 꽂혀 있다가 계속 그 생각만 계속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률과 가능성이라는 또 그 단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사실 한 단어 안에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책이면 책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책이란 단어를 주면 쓸 말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모르거든요. 예, 우리가 안다는 거는 아주 일부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매 순간 다 새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 공부하고 책을 찾아보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문학책보다는 다른 장르의 책들을 좀 많이 읽는 것 같고 예,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울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나는 우울해. 이 세상이 다 우울해. 근데 그게 아니라 우울을 좀 분리해놓고 보는 거예요. 우울이 왔어. 어디서 왔을까? 찾고 그 찾아질 때까지 찾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제 감정들을 하나씩 다 해결을 해 나갔던 것 같은데 사실 우울이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 슬픔의 전부라 생각하지만 그냥 뇌가 보내는 어떤 전달 신호이기도 하고 어떤 호르몬의 물질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우울한 건데 우리는 그게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우울한 거예요. 뇌과학이라든지 심리 쪽도 공부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단순한 구조인 거예요. 그냥 어떤 전달 물질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그 오차 때문에 우울해지는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계속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노력으로 영감을 예. 얻는다. 예, 공부도 그렇습니다. 영감이고. 예, 해결이 안 되면 음, 공부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사실은 이 아까 못한 질문인데 작가님께 글이 주는 힘과 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인데 이건 조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건 잠깐 생각하고 또 계시고 생각해요. 예. 이제 작가님이 보통은 이렇게 북토크를 진행을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하지만 본인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소규모로 진행을 할 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책방에서 밤새서 북토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밤을 새서 밤 10시부터 그때 한 6시까지 하셨나요? 7시? 7시 네, 아침 하고. 7시에 끝나는 그러니까 9시간 동안 북토크를 하셨는데 작가님은 거의 한 3마디 정도 하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자기소개한다고 거의 한 4시간을 하셨었거든요.
네, 보통 자기소개 맞아. 딱 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니까 새벽 2시 종이 울리고. 한 명에 한 30분씩 자기소개를 네, 하셔가지고 맞아요. 막 인생 이야기하고 막 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숙제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에 최대한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글이 주는 힘, 글이 갖는 의미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뭔가 쓴다는 것에 제가 굉장한 의미를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철학적인 것, 엄청난 대단한 어떤 뭐 생각과 사유. 근데 어느덧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사라지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하나의 업이 된 것 같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은 어떤 일을 꼭 하면서 살아가요. 평생 나만의 어떤 일을. 그게 글이라면은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지만 다행히 제가 하는 일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이고 그래도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테고 혼자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너무 외로워서 말이 하고 싶은데 옆에 제 책밖에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런 DM을 많이 받았어요. 작가님 때문에 살았어요라는 DM도 받고요. 뭐 별의별 막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때 내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사실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저 혼자 엄청난 막 혼자 고민도 하고 질문도 갖고 이제 하잖아요. 그거를 책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는 배울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고 더 사유할 수도 있고 뭔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 그렇게 작업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냥 제가 맞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소통의 매개체처럼 네, 그렇죠. 네. 작가님이 대부분의 글, 이 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책의 내용은 사실 나도 힘들다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근데 다음 책 또 나온다? 또 나도 힘들다. 그래도 다음 책 낼 때까지 내가 살고 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힘들다는 반복되는 메시지를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약간 위로가 되는 느낌?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민감하다? 예민하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세상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좀 더 넓은 표면적으로, 감정적 표면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글로 나타냈는데 요거를 또 책을 읽고 사람들이 리타 작가한테 뭔가 이 책 덕분에 제가 힘이 났어요라고 보내면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또 본인 다시 힘을 내가지고 네, 또 다음 책이 맞아요. 나오고 네. 요게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매개체이자 네, 네. 뭐 대화의 매개체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맞아요. 작용을 하는 게 글이 아닐까라고 다양한 이제 생각됩니다. 소통의 창구가 있잖아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책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어떻게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고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저한테는 유일하게 책이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를 잘 못하고 그런 매체를 좀 잘 못하기는 해요. 하지만 뭐 오래 조용히 살면서 했던 고민들은 또 그 다음 신작에서 다 쏟아낼 거고 그런 식으로 책을 하나의 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 받은 질문은 지금 다 했어요. 하나도 오, 빠짐없이 빨리. 다 했는데 딱 하나 남았네. 작가님의 모든 것. 네, 이건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여기 혹시 저도.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작가님의 모든 것은 계속 작가님 책을 읽고 뭔가 소통을 이어나가다 보면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북토크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다들 눈빛을 보내는데 약간 네, 뭐 먼저 나서기 힘들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눈치 보지 마시고. 괜찮아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네. 가장 애착 가는 책이요.
사실 첫 책이라고 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애증의 관계. 첫 번째 자식. 뭔가 부족하고 못났는데 첫 번째이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이뻐해 줘야 되는 첫 번째 책이 가장 애증의 관계고, 그리고 한때 내게 삶이었던 책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쏟았다는 생각도 들고, 쓸 수 없는 문장들 책도 좋아하고, 책이 많아지면서 그래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말하기 되게 고민이 되고 했었는데, 부족함 없이 말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 최근 책들, 한때 내게 삶이었던과 쓸 수 없는 문장들, 책도 지금 읽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 사유가 많이 담겨 있어요. 네. 또 혹시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저도 사실 성격이 사라지고 싶은 성격이에요. 수시로. 그 책 같은 것도 출판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 속내를 다 드러내고 나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출판하고 나면 그래서 작가들이 출판 후유증이 많이 겪고 그 힘듦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인 거고 그럴 때마다 사라지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해봤어요. 어차피 사라져요. 어차피 사라지는데 무슨 사라지는 생각을 지금에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는데 그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기보다는 그 생각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관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사실 우리 감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져요. 예. 그러면서 해방이 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다 해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외롭고 당연히 혼자 살아가고 그리고 100%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기저를 심어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는 건 없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요즘에 그 고민하는 것과도 되게 많이 맞닿아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구가 이제 지구가 한 40억 정도 될까요? 45억 나이가? 그 지구에서 인류는 3만 년 전에 처음 탄생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인류 그 속에서 겨우 정말 점보다 더 하루살이보다 더 보이지도 않는 그 시대, 그 시점에 잠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세상이 영원할 거고 불멸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예. 사건이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사건이 너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죽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조금 길게 바라보면은 다 사라지는 거고 너무 중요하지 않는 거고 기왕 하루살이처럼 잠깐 사는데 내가 무엇을 살까? 사건보다는 내가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미래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삶에 대한 초점을 좀 다르게 두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감정에서 해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관계 속에서 부둥켜 싸우고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무관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더 하는 게 더 행복하고 결국 짧게 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큰 의미가 없다. 그냥 너무 하루살이처럼 그냥 잠깐 가는 존재라고도 할 수 없는 그 흐름 속에 사라지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슬픈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다 사라져요.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네, 저는 그게 큰 위안이 돼요. 네. 또 혹시 시간이 될까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네. 라는 말씀 같아요. 다 자연스러운데 가끔 이제 여름에 매미들이 엄청 울거든요. 되게 부질없이 울어요. 어차피 사라지는데 쟤네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울까?
그게 또 생명의 어떤 본성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매미 소리를 들으면 또 간절한데 다 사라졌어요, 지금. 그렇게 거의 그쵸. 한 세계를 막 이룩할 것처럼 울더니 기왕 사는 거 한번 나도 존재의 외침을 가져보자. 예.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한번 외쳐보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렇게 모든 사물들이 사실 영감이 또 다 되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존재의 외침을 가져보자. 네, 그 책을 쓰는 또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존재의 외침을 가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있으신가요? 가장 열외된 감정인데 사랑이 필요할까요? 네, 되게 책에서 보면 감성적이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뭔가 사랑하고 여리여리하고 생각하지만 저는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인간은 되게 부족한 존재잖아요. 스스로가 굉장히 외롭고 불안하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의 무언가를 계속 믿음을 심어두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종교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일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상상과 그 믿음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은 그냥 혼자 만족하니까 굳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죠. 그쵸. 사랑은 그쵸. 그립죠. 존재를 모르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고 있죠. 예. 그런 생각은 해요.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환상인 것 같아요. 예. 비현실적인 환상인 것 같고.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최대한 그래도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또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사적인 것도 다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셔도 돼요. 에어컨을 켜달라거나. 밤이 6살이요. 6살인데 엄청 말갈량이 말도 안 듣고 힘들고 그래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면서도 애를 키우는 기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숲에 들어갔다가 벌레에 쏘여갖고 숲에서 산에서 들고 뛰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병원도 자주 가고 근데 그 자체가 그냥 제 삶의 모습이고 제 존재의 어떤 그게 전 것 같아요. 밤에 케어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사랑을 밤이한테 배웠어요. 사랑을 정말 저는 제가 사랑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사람한테도 아니고 밤이한테 배웠어요. 그 조만한 게 아침에 눈 뜨면 계속 꼬리를 흔들어요. 지치지도 않고 권태도 없어요. 그냥 제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친구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가 아니라 그냥 제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사랑인가요? 정말. 사랑이 사랑이기 전에 그 책을 되게 구구절절 사랑해서 썼구나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티브가 밤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 모든 문장이 정말 밤이를 떠올리면서 썼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지만.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그래도 아쉽게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또 네. 없을까요? 뭐 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못 쓰니까 계속 꾸준히 써야 되고 누구나 처음부터 잘 썼던 사람은 없지 않을까. 저를 보면 일단. 저 진짜 아예 전공도 아니었었고 사실 처음 그냥 쓴 건데 꾸준히 썼기 때문에 이만큼 쓴 게 아닐까. 저 스스로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와, 이렇게까지 썼는데 이거밖에 못 쓰나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좋다고 하지만 제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제 기준점이. 그래도 스스로가 다가가고 있다. 아주 1mm씩 1mm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 노력의 끝은 당연히 100% 저는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인간인 것 같아요. 예. 노력은 100%다 이루어집니다. 그건 정말 진리입니다. 확신합니다, 진짜. 예. 그리고 약간 제가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글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잘 쓴다의 기준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독립출판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느낀 거는 물론 보편적인 잘 쓴 글은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나다운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나다운 글을 쓰는 거는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계속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계속 쓰다 보면은 내 마음을 결국은 표현하는 건데 내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정말 세련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단계를 넘어가면은 조금 더 세련된 나다운 글을 쓰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 단계까지 그냥 계속 써보는 거, 계속 써보면서 글 쓴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해보면서 이렇게 나다운 글 계속 써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글쓰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하거나 어학 공부를 할 때 듣는 건 들려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글도 똑같이 책을 읽으면 슬슬 읽히고 아, 뭐 이 정도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그걸 표현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표현하는 연습이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것보다 뱉어내는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라서 읽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타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글은 사실 1주, 2주면 한 권의 분량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다른 작가들과 뭐 다른 문장 속에서 나라는 사람 어떤 차이를 줄 수 있느냐는 사유의 깊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연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작가의 일이지 않을까? 되게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아니면 글 좋다는 작가들 보면 대단한 글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초월해야 되는 것 같아요. 초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모든 인간은 3차원, 우리 인간의 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3차원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11차원까지 있대요. 11차원. 근데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입체적인 공간에 사람들이 앉아있구나만 보이는 거잖아요. 이 차원을 계속 높여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되고 듣지 못하는 걸 들어야 되고 그런 글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감정에 대해서 쓴다거나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 본능들 있죠. 감정들.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 감정적인 글. 그런 글보다는 그걸 뛰어넘는 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유를 동반한 네, 네. 나다운 글을 계속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시간이 다 되긴 네. 했거든요.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여기 오늘 낮에 32도까지 올라갔다더라고요. 비 오고 막 32도 이상 좀 기온이라고 습했어요. 하던데 너무 습해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리타 작가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한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자리 마련해 주신 마포 FM 쪽에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긴 시간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